아니, 25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한마디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문제, 바로 이 교육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논어 습작 네 글자에 담긴 그 놀라운 통찰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단어죠. 바로 수저계급론입니다. 부모의 배경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는 이 차가운 현실 인식만큼 지금 우리가 교육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또 기대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과연 교육은 이 단단한 계층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절망을 확인하게 되는 거대한 벽에 불과할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계속해서 되물어온 질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이미 2500년 전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단 4글자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유교묘류입니다. 논어위령공 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많이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번역,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엄청난 비전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주자, 이런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뭐랄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거죠.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 그게 바로 대동사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재산 같은 그런 인위적인 벽 다 허물고 너나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공자는 바로 교육이 이 대동사회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니, 2500년 전의 이상이 어떻게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냐고요? 바로 여기, 세계 최고의 교육 모델로 꼽히는 핀란드를 보면 그 답이 좀 보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게 두지 않겠다는 그 철학. 어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자의 대동사상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유교무류 4글자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그럴까요? 지금부터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첫 글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손에 고깃덩이를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분명히 존재한다,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음은 없을 무.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진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인 거죠. 모든 구별과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이 류자. 쌀과 개를 합친 글자인데요. 세상의 온갖 종류, 다시 말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구분과 범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재산, 성별, 출신, 지역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글자가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가르칠 교자인데요. 아이 옆에 회초리를 든 손이 보이죠? 이게 그냥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의 그 엄중한 책임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안내하는 숭고한 행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글자를 한번 쫙 깨워볼까요?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이 숭고한 행위, 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어떠세요? 이거 정말 하나의 장엄한 선언문 같지 않나요? 정말 소름 돋죠? 좋습니다. 그럼 이 2500년 전의 엄청난 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나침반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3가지로 이어집니다. 먼저 교육이야말로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적 격차를 넘어설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학교, 또 직장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차별 없이 깊이 존중하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김 선생님 교실 이야기인데요.
그 교실에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라는 구분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인데요. 조금 느린 아이에게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다가가고 또 앞서가는 아이에게는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준 거죠. 그 결과 아이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까지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교실이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작은 배동사회 그 자체였던 거죠. 결국 유교 무료는 그냥 먼지 쌓인 옛날 구호가 절대 아닌 겁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청사진이면서 바로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비춰주는 아주 생생한 삶의 나침반인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이 유교무료를 실천하는 그 첫걸음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